드디어 완연한 봄철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주택시장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 주택시장은 우리가 작년 후반에서 겪었듯이 다시 식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틀란타 부동산 전문인 장희정입니다. 2023년 3월 월간 주택시장 보고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작년 말부터 전체적인 시장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았고 실제로 모기지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우선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저번 달 시장 보고서에도 보여드린 그래프인데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다시 업데이트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지난 모기지금리 변화가 구매자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것으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이 발표한 예측입니다. 보시면 금리는 작년 말부터 계속 떨어져서 이번에 초에는 6에서 6.5%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꽤 많은 구매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였고 2월 초에는 금리가 5%대로 떨어질 조짐이 보여서 앞으로 더 많은 구매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상황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금리는 다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구매자들의 수요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지금 작년 후반에 구매자 수요가 많이 떨어졌던 7%대의 금리 환경으로 다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금리가 갑자기 올랐는지에 대해선 제가 2주 전에 제 키포인트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짧게 설명드리자면 사람들의 소비가 주택시장을 포함한 모든 전반적인 시장에서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프레디 맥의 수적경제학자 샘 케이러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경제는 주로 소비 지출로 인해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주택 비용도 상승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제가 요즘 자주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이것은 1972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0년간의 30년 모기지 고정금리와 10년 국고수익률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모기지 금리는 계속 국고수익률을 따라갔으며 50년간 이 둘의 차이는 평균 1.72%였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시면 이번해 초부터 3월 초까지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보시면 1월 초는 이 둘의 차이가 50년 평균보다 1% 정도 많은 2.7%이었지만 3월로 접어들면서 이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3%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50년 평균 차이인 1.7%였으면 현재 금리가 5.7%일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해 이 둘의 차이는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앞으로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금리는 머지않아 당연히 내려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앞으로 미래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매물량입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7년 1월부터 이번에 2월까지 매달 몇 채의 매물이 미국에 출시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매년 봄 시즌에 매물량이 오르면서 여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가을부터 매물량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비슷한 매물량을 기록했지만 붉은 선이 있는 시점부터 매물량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상하셨듯이 저 붉은 선은 미국의 팬데믹 락다운이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사람들은 재택근무와 사람들을 피해 도시를 벗어나면서 주택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과 더불어 역대 최고 낮은 금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판매에 있어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팬데믹 기간 이후부터 매물량은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셔야 하는 점은 2017년부터 2019년의 매물량이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써 팬데믹 전부터 매물량이 너무 낮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해를 포함해 지난 6년 동안 2월 달의 매물량만 추려서 보면 현재 매물량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해가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과 2022년보다는 많지만 다시 정상적인 주택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팬데믹 전이었던 기간보다 47.4%, 거의 50%가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하와이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매물량이 전월 대비 다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1월에 비해 2월달 매물량이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가장 많은 하락은 서부 지역이고 우리 조지아주는 미국 평균과 같은 마이너스 6.1%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매물량이 모자른다는 제 정보에 대해 조금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주변에 이렇게 많이 주택을 새로 짓고 있는데도 주택이 모자른다는 게 믿기 힘드실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지금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언제쯤이면 우리가 판매자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실 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예전에 몇 번 보여드리면서 왜 지금 미국의 주택 매물량이 모자른지에 대해 설명드렸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지난 52년 동안 몇 채의 주택이 매년 구축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붉은 부분의 2008년 경제 대침체 이후 주택 구축량은 연속으로 14년 동안 지난 52년 평균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 검은 점선이 나타내는 평균량에 도달했는데, 우리가 지금 모자른 매물량은 보시다시피 지난 14년 동안 평균량에도 미치지 못한 구축량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주택을 짓고 있지만 14년 동안 모자랐던 매물량을 채우려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물량이 얼마나 모자른 것일까요? 자, 다시 그래프에서 녹색 부분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녹색 막대들은 2008년 바로 직전 4년 동안 미국 역대 최고로 많은 주택을 구축한 기간인데, 특히 이 중에서 2004년에서 2006년, 즉 3년 동안 150만 주택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최근 포브스에서 전문가들이 지금 미국에 얼마나 많은 매물이 모자란지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524만 채에서 160만 채까지 다소 매우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차이는 이 전문가들이 어떤 관점에서 관찰했냐에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확실히 많은 매물량이 모자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전 그래프의 녹색 부분에서 3년 동안 최고로 많이 구축한 양이 150만 채였던 것을 감안하면, 여기서 제일 낮게 예측한 160만 채의 매물을 구축해서 채우는 데는 앞으로 3년 정도 걸릴 수 있지만, 제일 높게 예측한 524만 채를 채우는 데는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몇 가지를 계산해 넣어야 하는 것은,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자재 문제, 자재 가격 문제, 그리고 건설 인부수 부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이전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몇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주택들이 구축되는 것 같았지만, 고작 작년에 와서 지난 52년 평균 구축량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역대 최고로 많은 주택을 구축했던 시절의 구축량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앞의 전문가들이 발표한 주택 부족량은 우리가 앞으로 판매자 시장에서 벗어나 구매자 시장에 진입하기 전 중립시장에 도달하기까지의 주택량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자 시장에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최대 10년에서 10년이 넘게 주택 가격은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은 매물량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본 것입니다. 물론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주택 가격을 거의 100% 좌우하고, 앞으로 계속 높은 수요와 낮은 공급이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에 상승 압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가 시장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제 모든 정보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동산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 머지않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